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경쟁률 나온 거 보니까 많이 떨어진 학교는 한 4대1 정도, 그러니까 한 4배수 정도가 떨어진 거죠. 모집 인원이 3,000명이면 3, 40이 12,000명 정도가 이제 덜 지원하고, 적게 떨어진 대학은 뭐 1대, 예를 들어 3,000명 모집하면 3,000명 정도가 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떨어졌죠. 사실 학령인구 감소는 올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작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6,300명 정도, 그러니까 학령인구로 봤을 때 6,300명 정도가 떨어졌었고, 이제 올해 지원자들이 6,7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오히려 경쟁률이 오른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경쟁률이 확 떨어졌죠. 근데 작년에는 내신이 떨어진 내신 등급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0.1, 0.2, 0.2 정도가 우세했습니다. 0.2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른 대학도 있고, 뭐 반반 정도? 굳이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뭐 지방 그 밑에 하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이제 거점 국립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0.2점이라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꼭 떨어진 학과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안 떨어진 곳도 한 60% 정도가 있었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작년에는 경쟁률이 올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올해는 경쟁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4대1 정도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4배수 많이 떨어진 대학이 한 4.5 정도가 떨어지고, 적게 떨어진 대학이 한 1.1대 1 정도, 그러니까 1.1배수 정도가 떨어진 거죠. 이것이 학생부 교과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내신 등급을 전체적으로 하향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내신이 물론 이제 상위권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떨어진 인원수가 워낙 빵빵하게 있었고, 대신 이제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내신 등급의 그런 차이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수시는 6배수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6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전 연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진 학과는 뭐 내신 1점대도 1등급 정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전년에도 그런 학과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경향들이 많아질 것이고, 실제로 내신 등급도 전체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예측했던 0.2 정도가 하락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락된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1차로 한번 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경쟁률은 올랐어. 떨어진 대학도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이 많이라기보다는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확실하게 거의 모든 대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도 약간씩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온, 이게 정말 피부로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뭐 정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학생들이. 역시 이제 최상위권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신 준비, 수능 최저 맞추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을 열심히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학들도 앞으로의 그 홍보 수단이나 특히 이제 올해는 더더욱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를 대학들이 많이 못해서 대학들 전체가 다 불안해했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학교 지원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그런 걱정을 전화를 몇 통화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지원을 할 사람들은 할 것이고, 그죠? 어찌됐건 뭐 수시 원서 넣을 때 이것저것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결국 뭐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수시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운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 이거 간당간당 할 거야 라고 하는 대학들은 붙고, 오히려 안정적인 곳은 뭐 거의 다 합격을 하겠죠.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안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곳들이라면 거의 다 합격을 할 것이고, 이제 불안했던 곳도 이제 합격할 가능성들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개인 차이가 워낙 크니까 누가 더,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나는 더 많이 합격할 거야, 아니면 이거 이번에 지원 잘못했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나머지 그 수능 최저, 수능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꼭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 특히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접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오후 2시까지 그 자소서를 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거 잘 정리해 가는 걸로, 뭐 새로 벌려서 새로 쓴다든지 이러지 말고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내는 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내년도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 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짝 올라가나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 떨어진 거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랑. 그러니까 올해의 경쟁률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그 내신 등급 컷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이러진 않겠죠. 만약에 1인당 1회 지원만 허용된다면 뭐 내신 등급이 팍팍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6번의 기회를 넣는 거잖아요, 서류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신이 떨어질 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무 기대하셔서 다만 어느 경우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늘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결국은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 에서도 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좋은 결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잖아요. 설령 그런 과정에서 얻었던 좋은 경험까지도 소중한 경험으로 또 그런 자산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부터는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또 수능 최저에 어쨌든 고3들의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정신 집중해서 올해 수능이 다 끝날 때까지는, 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